묘하게 핵심이 바로 원전 수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자막은 원전이라는 급소라는 주제를 붙여봤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가장 두드러지는 행보가 바로 이 원전 수사에 대한 재개입니다. 복귀 하루 만에 원전 수사 지휘. 직무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1호 지시가 원전 수사 관련 구속영장을 승인. 대전지검에서 산업부 공무원, 주요 공무원 3명을 구속해야 한다라는 의지를 총장에게 보고했는데요. 총장이 결정하기 직전에 총장직에서 배제가 됐었습니다. 다시 복귀한 윤 총장은 구속영장을 승인했습니다. 청구에 대해서 승인한 거죠.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 자, 대전지검이 구속해야 된다라고 밝혔던 사람들, 청와대에 보고된 파일을 삭제한 산업부의 국장, 과장 등 공무원 3명입니다. 감사 직전에, 이거 어떻게 딱 감사 직전에 자료 444건을 삭제하고, 자, 그 혐의에 대해서죠. 그걸 지시하고 방조했다라는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서 대전지검에서는 구속 수사해야 된다. 총장도 구속하라라고 한 대목. 감사방해, 형법상 공용 전자기록 손상, 건조물 침입, 3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공용 전자기록 손상죄, 저희가 하나씩 준비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또 법률가 정혁진 변호사님이 하나하나씩 좀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윤 총장이 승인한 거고 무슨 의미인지도 좀 한번 풀어주시죠. 일단 헌법 141조에 공용 전자기록 손상죄가 있어요. 원래 제목은 공용 서류 같은 것들인데 요즘은 그냥 일반적인 서류 말고 그 컴퓨터 같은 거에 그 전자기록까지도 손상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그런데 이제 징역 7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에 법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네네. 그런데 여기에서 또 가중되는 경우에는 징역 10년까지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갖다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산업자원부 그 공무원들이 없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건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고, 건조물 침입죄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위법한 목적으로, 범죄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그 사무실에 들어간 것 자체가 그게 이제 건조물 침입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법에 특별 규정이 있어가지고 감사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3가지가 다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이걸 통해 가지고 검찰에서 다른 더 중한 혐의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그다음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은 감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그 최재형 그 감사원장 휘하에서 만들어진 감사 보고서가 300페이지짜리가 올라가 있어요. 그 내용을 갖다가 잘 보면 검사들이 진짜로 수사를 하기 쉽게끔, 편하게끔, 왜냐하면 판결문 같이, 결국은 검사들이 그 공소장 써가지고 기소하는 이유가 판결문을 받기 위한 건데, 그 최재형 그 감사원장이 그 법원장 출신, 판사 출신이시니까 아예 거기에 맞게끔 그 내용을 갖다가 딱 적어놨기 때문에 판사들 입장에서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일하기가 다른 경우보다 훨씬 쉬울 것 같고, 이것을 그 디펜스 해야 되는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상당히 상황이 참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신민법무부 차관에 조금 보셨던 것처럼 원전 의혹과 관련된 방패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한 가운데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윤석열 총장은 그 원전 의혹의 창을 들이대고 있는 형국이어서 막으려는 자, 뚫으려는 자의 묘한 대결 구도로까지 조간신문들은 보고 있는데요. 최지영 감사원장이 앞서서 이 의혹을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습니다. 국회 감사 요구 이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것을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감사 저항이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수사 과정 속에서 감사원의 수사 참고 자료가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있는데, 검찰이 뭐 요청을 해서 한 겁니까? 관련자들이 비위 행위에 대해서 현재 감사 사항만으로 혐의가 완전히 인정돼서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기로 했고, 윤석열 총장이 총장직에 복귀하자마자 이 원전 의혹과 관련해서 자료 444개를 삭제하고 지시하고 방조하는데 혐의가 있다라고 본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그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해석과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조간신문에서 이 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롭고 다소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그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무원 중 한 명의 발언인데 사실 여부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조간신문 보도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발언이 좀 생소합니다. 자, 보시죠. 파일을 삭제한 과정에 연루된 공무원 신내림 궤변,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PC를 압수, 월성 1호기 관련 파일 삭제한 것을 확인했고 이거 누가 삭제하라고 했느냐라고 윗선을 추궁했다라고 합니다. 검찰과 감사원 모두가 산업부 공무원 과장 A씨에게 누구의 지시받고 누구의 연락받고 이거 지웠냐라고 추궁을 하자 연락받은 일 없다. 그러자 아니 그러면 감찰 나오기 직전에 어떻게 삭제했느냐라고 다시 추궁을 하자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 라고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 과정에서 저런 발언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그 대목입니다. 저 공무원을 대전지검은 구속해야 된다라고 밝힌 거고 윤 총장은 구속하라 라고 승인을 한 건데 박정환 대변인 사실은 이 검찰의 조사와 감사원의 감찰을 받아본 공무원이라면 이게 얼마나 엄중하고 또 무서운 일인가에 대해서 잘 알 텐데 당신 왜 삭제했어? 누구 연락받고 삭제했어? 라는 살얼음 같은 지시의 그 추궁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나도 내가 신내림 받은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심리 상태를. 답변 자체가 굉장히 황당해 보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황당해 보이고 굳이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내가 답변을 해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는 무언가의 뒷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저 산업부 공무원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오히려 좀 저는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산업부 국장 과장하면 그 부처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엘리트 공무원들이고 나름대로 굉장히 어렵다는 시험을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연유에선가 무언가 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혹을 받고 있는 월성 1호기 셧다운에 대해서 연루되어 있어요. 내가 불가피 그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내 뜻과 상관없이 어디선가 강력한 지시가 있었고 할 수 없이 저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걸 누가 저 공무원들한테 비난을 할 거예요. 그 윗선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저는 지금 만약에 영장이 청구가 돼서 검찰로부터 구속 수사를 받는 상황까지 온다면 지금 사전영장 청구를 받게 되는 저 세 사람의 공무원이 언제까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우리 윤석열 총장 얘기했습니다마는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양심선언 고백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수사가 진행이 되면 저런 공무원들 사이에서 양심선언과 고백 같은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양심선언과 고백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을 받은 저런 공무원들이 이제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윗선에서 분명히 나올 거고 무언가가 나올 거고 그 윗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는 지금 분명히 어제도 급하게 법무차관을 임명을 했고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게 하려고 했고 원전 수사를 막으려고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단정할 수 없고 박정하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릴 텐데 이재명 기자 상당히 궁금하고 흥미로운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윤석열 총장이 직무가 배제되던 그 순간 추 장관이 오후에 기자실을 찾아서 징계 사유를 들면서 총장을 직무 배제시킨 그 순간이 공교롭게 이 대전지청에서 해당 공무원들을 구속해야 한다라는 총장의 어떤 승인을 기다리던 그 순간이었단 말이죠. 근데 또 공교롭게 윤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했던 1호 지시랄까요?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이 윤 총장의 판단, 행동, 뭐랄까요?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됩니까?
글쎄, 모든 게 우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들어맞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월 24일, 지난달 24일 날 추미애 장관이 오후 6시 아주 긴급하게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한다라고 발표를 하죠. 징계 청구 6번이 있었지만 글쎄 거기서 그때 당시에 추미애 장관께서 굉장히 긴급하고 심각해서 이렇게 이제 오후 늦은 시간에 발표를 한다 했는데 과연 그 6가지 징계 청구 사안들이 정말 심각하고 정말 긴급한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그날, 그러니까 지난달 24일 날 대전지검이 그 전에 물론 윤 총장에게 산업부 공무원들을 영장 청구를 해야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고, 그러니까 윤 총장이 수사 보완을 요구합니다. 다시 아까 전에 이제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단순한 감사 방해 혐의로만은 영장을 청구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좀 더 혐의를 보완해라 이렇게 보완을 했고, 그 보완에 따라서 보고서를 올린 게 바로 11월 24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영장을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그날 직무 배제가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윤 총장이 법원으로부터 이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결정을 받고 복귀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영장을 청구하도록 승인을 합니다. 글쎄 이게 어떻게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이제 맞아떨어짐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역시 이제 약걸 중심으로는 결국은 원전 1호기 그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를까지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건데, 글쎄요 뭐 어느 게 맞다 모르겠지만 역시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지금 이제 뭐 대검 쪽에서 뭐 감찰부를 그러니까 대검 인권정책관실을 통해서 감찰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뭐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산업부 공무원들이 444건이나 자료를 파기했다는 건 어쨌든 죄의식이 있는 거죠. 뭔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참고를 보내는 거고, 검찰은 거기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파헤쳤다 이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뭐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원전 수사는 근데 오히려 조금 전에 박수현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마치 이것을 막기 위해서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한 것처럼 비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 수사는 역설적으로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기자는 모르겠다 뭐가 맞는지라고 말씀 주셨고, 박정하 전 대변인은 이거 원전 수사 못하게 막으려고 윤 총장을 직무 배제시킨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어서 박수현 전 대변인 제목이 원전이라는 급소잖아요. 네. 청와대와 여권에서 윤 총장이 해오는 원전 수사를 급소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왜 급소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아니다. 예. 어쨌든 이 원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탈원전, 뭐 이렇게 뭐 이념적 용어로 자꾸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의 원전 비율이 높고, 우리나라 남동 해안에 지진이 막 포항 뭐 이렇게 등등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위기감, 거기에 원전이 집중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면서 정말 큰일 났다라고 하는 그런 안전성에 대한 그런 성찰들이 이제 있는 와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공약,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로 추진이 되는데, 이 원전 문제가 지금 감사원이 감사하는 안전성과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종합적인 상자 중에서 경제성 하나만, 그것도 경제성도 극히 일부만 이제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사는 수사대로 잘 되고, 뭐 자료 삭제, 뭐 범죄를 한 것이 있으면 책임지고, 뭐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것은 뭐 어쩔 수가 없죠. 또 윤 총장이 그런 것도 잘하는 분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지금 정부가, 여당이.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다만 바람은 뭐냐면 이 수사나 이 일부의 어떤 뭐 형사 처벌받을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이 간곡한 우리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필요성, 국민의 안전, 이것까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검찰 수사가 개시된 만큼 산자부 공무원들이 왜 그 444개 파일을 삭제했을까요? 윗선의 지시 없이 정말 독자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서서 삭제한 걸까요? 그 전모가 드러나기를 좀 기다려보겠습니다.